이번 시간에는 연립 2차 방식과 공통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연립 2차 방식의 학습 목표를 보시면 연립 2차 방식의 풀이 원리를 안다. 학습 목표 좀 빠졌네요. 공통근도 들어있는데 공통근 이야기도 좀 적어 놓을까요? 그리고 플러스 공통근의 성질을 안다. 이렇게 기억해 봅시다. 얘가 학습 목표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연립 방식 풀이 원리란 무엇이냐? 그전에 먼저 원과 차에 대한 교육 과정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컨대 그것만 용어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원이란 뭔가 하면 미지수의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지수의 개수. 거기에 비해서 차란 미지수의 차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예를 들면 2x 더하기 3y의 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것도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수가 x, y 두 개니까 2원이 되는 겁니다. 미수의 개수는 두 개니까 2원, 원 두 개다. 그리고 차수가 2차지 않습니까? 높은 차식으로 봤을 때 다항식의 차수니까 높은 문자 y가 2차니까 2원 2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원은 뭘 의미를 하냐? 미수의 개수인데요. 원은 미수의 개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항상 등식의 개수랑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등식의 개수와 비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수의 개수가 등식의 개수보다 더 큰 경우를 우리는 부정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 방식도 괜찮지만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3원 방정식이거든요. 3원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등식의 수는 몇 개냐? 자, 미지수의 개수는 이거는 n은 개수의 의미입니다. 미지수의 개수는 3이고요. n 등식입니다. 등식의 개수는 1개입니다. 따라서 미수가 훨씬 많습니다. 미수의 개수가 훨씬 등식의 수보다 많죠.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해는 몇 개가 있느냐?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1, 0, 0도 됩니다. x가 1이고 y 0, 0도 근이고요. 아니면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0도 근이고요. 이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2 빼기 1은 다시 1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0이니까 등등등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거꾸로 만약에 이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귀찮으니까 x 더하기 y는 1이고요. 2x 더하기 y는 2고요. 3x 더하기 y는 예를 들면 5고요. 이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버리면 이거는 n 미지수의 수는 몇 개냐? 미지수의 수는 2개고요. n 등식의 수는 3개입니다. 등식의 수가 더 많죠. 이 등식의 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요놈아는 예를 들면 이것 2개만 가지고도 근이 결정 나거든요. 얼마가 돼야 되는 거면 1, 0이 되면 됩니다. x가 1이고 y가 0, x가 1이고 y가 0 이거 풀면 연립방식 풀면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1, 0을 넣으면.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는 불능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 물론 불능은 방정식은 아니죠. 불가능한 경우니까 이거는 등식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등식의 수가 미수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는 문제가 깨질 수 있겠구나. 문제 틀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단 불능일 가능성도 충분히 크다. 위에 놓은 한 개를 우리는 부정 방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요만큼 부정 방식은 해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구할 수 있는 거고 요놈아는 불능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불능이다. 물론 불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불능이 안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이런 경우입니다. 3x 더하기 y는 예를 들면 3이라고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당연히 이 두 개의 근이 얘를 만족하는 등식이었다면 당연히 불능은 아닐 겁니다. 그때는 이 방정식은 거의 쓸모없는, 맞죠? 무의미한 방정식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방정식을 구성하셨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방정식을 구성하셨으면 그냥 두 개랑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방정식은 바로 요놈합니다. 미지수의 수와 등식의 수가 항상 같다면 해는 유일하게 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개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미수의 수와 등식의 수가 같은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관계를 만족한다면 유일하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미수가 수가 더 많으면 부정이다. 그런데 등식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불능일 가능성이 있다. 한계가 무의미한 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가 딱 유일하게 존재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는 내가 괜히 쓸데없는 식 한 개를 더 만들어냈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알려줬습니다. 2x 더하기 y는 2를 알려줬더니만 저 혼자서 3x 더하기 2y는 3인데요. 이 식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더해서 이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쌤 식이 한 개 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쓸모없는 식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식이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x 더하기 y는 1 한 개가 줬거든요. 부정 방정식이죠. 미수가 두 개고 등식이 한 개인데, 근데 제 나름대로 1을 곱해가지고 2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두 개 풀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얘는 의미가 없는 식입니다. 얘를 통해서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새로운 식이다, 등식의 수가 늘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약간 미수의 수와 등식의 수가 항상 같다면 우리는 유일한 해를 갖는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풀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라는 것은 미수의 차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차는 미수의 차수. 따라서 이 차수는요,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의하면 차수에 관련된 n차 다항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근의 개수를 n개로 쳐준다면, 그 차수만큼 쳐준다면 반드시 n차 방정식은 n차의 근을 갖는다. 즉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2개의 근을, 3차 방정식은 반드시 3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결론을 내주셔도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수는 따라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고요? 이것이 바로 근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원은 무엇에 대한 정보요? 방정식의 성립과 그리고 불성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연립 방식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 이미 여러분들은 배우셨지만 미지수의 소거와 등식의 포기라고 제가 딱 적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 미지수의 소거와 등식의 포기가 연립 방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제가 한 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식입니다. 자, x 더하기 2y는 1이고요. 2x 마이너스 y는 예컨대 2x 마이너스 y는 2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정식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인데 이때는 미지수의 수는 몇 개고요. n 미지수의 수는 분명히 2개고요. n 등식의 수도 분명히 2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일근이 만들어질 겁니다. 딱 결정난 근이 될 건데 어떻게 하냐? 이걸 여기다가 2를 곱하고 밑에다 2를 곱하고 2개를 더할 겁니다. 그러면 x에다가 2는 4x니까 5x가 될 것이고요. 우배는 0이 될 겁니다. y 값은 날아갈 거고요. 그리고 이 좌배는 우배는 다시 1 더하기 2는 4니까 5로 만들어졌겠네요. 이것은 미지수의 수는 몇 개고요? 1개고요. x만 남았죠. 등식의 수는 몇 개입니까? 또 1개죠. 이렇게 미지수 1개를 죽이고 등식 1개를 포기함으로써 이 두 개는 항상 같게끔 미지수가 소거가 되었습니다. 미지수를 없애는 대신에 등식도 1개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제 드디어 근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네요. x는 1 나오시는 거고, 그러면 아마 y는 0 나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렇게 변형되면서 미지수를 1개를 줄였습니다. 미지수 1개가 이렇게 2에서 1로 줄고 대신 등식도 1개가 살 날아가는, 포기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항상 연립 방식은 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더 귀찮지만 3차 방식 1개를 제가 만들어 볼 거니까 3원 방식 1개를 만들 건데 교화 과정에서는 빠져 있지만 그 원리도 봐두십시오.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이고요. 2x 마이너스 y 더하기 z는 3이시고요. x 더하기 y, 죄송합니다. 2y 마이너스 z는 예컨대 7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n 미지수의 수는 3이고요. 미지수의 수는 3이고 n 식의 수는 등식의 수도 3이니까 똑같죠. 이거는 1이 바뀝니다. 앞에 1식과 2식을 두 개를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될 거고요.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주면 더하기 2y는 z는 날아가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는 이 두 식을요. 이 두 식을 이제는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x 더하기 y z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빼서 z 없애고 이것도 더해서 z 없애고 더해주면 이 꼴은 2개 되었으니까 10이 되었네요. 어떻습니까? n 미지수의 수는 드디어 2개가 되었습니다. z라는 미지수를 죽이고 대신에 등식의 수도 2개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여기다가 2를 곱하고 2개를 여기다가 3을 곱하고 2개를 더합니다. 마이너스 3x 이도 곱하기 3 할 겁니다. 이렇게 날아가고 3에는 6y에다 y니까 7y가 되었을 거고요. 마이너스 6에다가 10을 더하면 4가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y는 7분의 4. y를 7분의 4를 툭 넣으면 x값 나오죠. x 나오고 z 나오고. 이때 나온 이 식은 n 미지수의 수는 몇 개고요? 1개고요. n 식의 수는 1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미지수를 1개를 줄이는 대신에 식 1개를 포기해서 3개짜리 식이 2개짜리로 다시 미지수 1개를 줄이고 식 1개를 줄여서 2개짜리 미지수 식에서 1개짜리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미지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무엇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미지수는 분명히 줄어들겠지만 식도 분명히 1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연립 방식의 풀이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풀이 원리니까 미수를 죽인다, 문자를 1개를 없앤다. 그러면 이제는 2차 방식, 중학교 때는 1차 연립 방식을 배웠다면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고1 과정에서는 2차 연립 방식을 이제 우리는 배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차 연립 방식이란 무엇이냐? 2차 연립 방식이란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얘들은요. 유형화해서 우리는 일단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유형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앞에 거 미지수를 소거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틀입니다. 자, 1차, 2차로 구성된 연립 방정식입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보고 한 개씩 보겠습니다. 자, 이놈입니다. 1차, 2차로 구성되어 있죠. 이건 어떻게 푸느냐? 1차, 2차는요. 이건 좀 쉽지만 1차, 2차로 구성된 경우는 원칙은 1차에서 2차로 반드시 대입법이 됩니다. y는 1 빼기 x가 성립할 거니까 이걸 대입하면 이제 x의 제곱 빼기 y 대신에 1 빼기 x의 제곱은 3 대심으로써 미수가 1개 줄고 식도 하나 줄었습니다. 미수를 없애려고 발악을 한다. 근데 1차와 2차 꼴이 있다면 반드시 1차로부터 2차 대입법이 언제나 성립할 거니까 대입법을 쓰면 반드시 미수 1개는 죽는다. 그럼 이걸 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x 마이너스 x제곱은 3 되실 거고 따라서 2x는 4, x는 2, x가 2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리네요. 따라서 1차와 2차는 대입법이 통한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2차식에 대입하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2차식과 2차식인 경우입니다. 2차식과 2차식인 경우는 혹시 어느 한 식이 인수분해 되는가를 조사해 보는 겁니다. 즉 2차식 중에서 2차가 된다면 하나가 니꼴 0이었는데 둘 다 0인데 이 위치가 한 놈이 1차 곱하기 1차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요. 자, 구체적인 문제를 본다면 여기는 이미 인수분해까지 다 해놨는데 안 돼 있는 놈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푼다면 2차 꼴인데요. 근데 하나 2차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넌 0꼴이 되면서요. 즉 이 값을 어떻게 x 마이너스 4y 한 개 x 마이너스 y 한 개는 0으로 인수분해 돼서 는 0꼴이 된 겁니다. 밑에 2차식은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면 1차, 1차로 인수분해 된다면 자, 이거 곱해서 0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연립 방식이 x-4y는 0이거나 또는 적어도 둘 중에 x 빼기 y는 0이더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는 0이더라 곱해서 0이 되면 이 명제를 이용한다면 얘가 0이고 대신에 식 한 개는 그냥 밑에 식은 그대로 쓰면 이런 식으로 y제곱은 10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일 때 얘도 분명히 0이 또 돼야 될 거니까 밑에 식도 0이 돼야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1차, 2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곱해서 0이니까 얘는 0 또는 0이죠. 얘가 0이더라도 얘는 분명히 0이 돼야 될 거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니까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거나 또는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는 1차, 2차니까 풀 수 있습니다.
x는 4y니까 x자리에다 4y를 넣어주면 4y의 제곱 마이너스 6y의 제곱은 10 되는 거고 4, 4, 16의 6이니까 10y의 제곱은 10 되는 거고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때 x는 얼마냐? x는 4y니까 요놈아이 4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고 복호는 동수이니까 x가 4일 때 y는 1,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의 해가 구해주고요. 두 쌍의 해가 구해주고 이거는 다시 또 여전히 1차, 2차 꼴이니까 x는 y, x에다 y를 넣어주면 y의 제곱 마이너스 6y의 제곱은 10 따라서 y의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었네요.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고 그때 x는 y랑 같으니까 x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즉 x가 루트 2i일 때 y도 루트 2i x가 마이너스 루트 2i일 때 y도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하면 한 짝, 두 짝, 세 짝, 네 짝의 해를 모두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2차, 2차라도 하나의 2차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1차, 1차로 인수분해된다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의 연립 방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로 끊겨서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꼴이니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입법을 이용해서. 이것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즉 어느 한식이 인수분해 되는가를 조사해 본다. 땡큐고요. 그런데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다 안 됩니다. 이것도 불가능하고 둘 모두 인수분해 안 되면 이제는 이차항을 소거하거나 또는 상수항을 소거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차항이나 또는 이걸 써가지고 이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해본다. 그래서 위의 식으로 나다는 가의 꼴로 바뀌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이 유형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참 다 인수분해 되어가지고요. 인수분해 된다, 인수분해 된다. 이거 인수분해 되는 놈이죠. 이게 있어가지고 좀 그렇고요. 안 되는 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식은 없네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어려운 책을 풀어보신다면 아마 그런 놈이 있었을 겁니다. 참 여기는 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오질 않아가지고 다 인수분해 되는 놈들이네요. 전부 다 그런 놈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제가 그냥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 되면 문제 만들어야죠. 뭐 제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3y 제곱 마이너스 1는 0이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4y 제곱입니다. 4y 제곱이고요. 그리고 2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1도 0이랍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넌 0, 넌 0이지만 이거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여기도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이 경우는 상수항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두 식을 한번 살짝 빼봅니다. 이 두 식을 빼버리면 x의 제곱이 생기고요. 여기서 빼주면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2xy고요. 4y 제곱 y 제곱 되면 더하기 3y 제곱이고요. 1 남았으니 넌 0이란 이 식을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두 개를 뺐더니만 상수항을 없앴더니만 이거 인수분해. 이런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문제를 잘못 만드는 이쪽을 제가 3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y 제곱 이런 제가 뺐죠? 뺐으니까 이런 마이너스 2y라고 써야 되네요. 마이너스 2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뺐더니만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 만들어지시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신 겁니다. 마이너스 3y 제곱 되고 마이너스 1이 나라고. 그랬더니 이게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식은요. 인수분해 되었죠. 이만큼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가 3y고요. 하나가 y가 되고 하나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거니까 결국에는 x 마이너스 3y 한 개, x 더하기 y 한 개는 0 되신 거고 그리고 남은 식은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이런 꼴이 되는 연립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써가지고 새로운 식 인수분해 되는 놈을 하나 만들고 또 쓰니까 이렇게 하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인수분해 되는 놈, 인수분해 안 되는 놈이니까 첫 번째 x 마이너스 3y는 0 한 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 한 개 이렇게 풀거나 또는 해는
x 더하기 y는 0한 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한 개. 이렇게 또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창을 소거하는 경우도 있고 상수항을 소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식으로 바뀔 수 있다. 인수분해 된 1차, 1차.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합과 곱실 것으로 유도할 수 있는가? 즉 대칭행이라는 놈인데요. x 더하기 y를 a로, x 곱하기 y를 b로 치환하는 유형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유형, 네 번째 유형이죠. 자, 네 번째 유형은 어떤 놈이냐? 예를 들어 본다면 이곳에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222번 문제를 제가 만약에 풀어본다면, 자, 이거는 합과 곱이 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a로, x 곱하기 y는 b로 치환하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뭘로 바뀌느냐? x 더하기 y가 a니까 a 더하기 b는 11이고, 그리고 a 곱하기 b는 30으로 바뀐 겁니다. a 곱하기 b는 30. 어떻습니까? 1을 바꿔놓으면 이것만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1차, 2차 꼴이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푸는데 그냥 이거는요. 합을 알고 곱을 알 거니까 차라리 2차 방식을 작성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a와 b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제가 작성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 t니까 11t 더하기 곱은 30은 0이라고 보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2차 방식을 풀면 두 근의 합이 이 t의 근을 제가 a와 b라고 두는 겁니다. 두 근의 합은 11. 두 근의 곱, 합과 곱수를 아는 경우 a, b는 3과 자꾸 조금씩 튕기네요. 6, 5, 30입니다. 6, 5 마마니까. 따라서 a가 6, b가 5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더하면 11, 곱하면 30.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는 겁니다. 첫 번째 a가 6인 경우, 합이 6인 경우입니다. x 더하기 y가 6이고 x 곱하기 y가 b인데 b가 5거나, 또는 두 번째 바뀌어서 x 더하기 y가 5이시고 이렇게 했으면 a는 5, b는 6도 가능할 거니까, 그리고 x, y가 6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근이 6과 5가 나왔으니까 이것이거나 또는 이것일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인 경우는 이 연립 방식도 풀면 되고, 풀면 또 합과 곱할 거니까 또 새로운 또 2차 방식을 작성하면 이제는 t의 제곱 마이너스 합 6t 더하기 5는 0이니까 5일은 5 마마. 따라서 x는 1일 때 y는 5가 되고, x가 5일 때 y는 1 되고, 이거 풀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6은 0이라고 작성하면 3이는 6일 거니까 마마니까 x가 2면 y는 3, x가 3이면 y는 2. 이렇게 네 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과 곱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합과 곱을 치환해서 합과 곱을 차라리 구해 가지고 푼다. 즉 두 개의 합과 곱을 구한다. 그래서 얘들을 풀어주시면 되겠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것이 마지막 유형의 연립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은요, 이런 식으로 된다. 연립 2차 방정식은 유형화한다. 1차, 2차 꼴로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얘는 0, 얘는 0. 뭘 쓴다고요? 바로 대입법 쓴다. 대입법으로 문자를 소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차 꼴인데, 2차, 근데 한 놈의 2차가 1차 곱하기 1차로 바뀌는 경우는 정말 땡큐다. 이 경우는 뭐라고요?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1차 곱하기 1차니까 이거는 바로 이 꼴로 바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를 풀어주시고, 제가 이 보라색을 쓸까요? 이렇게 한 개가 되는 경우고요. 또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또 이제 녹색을 해볼까요? 또는 이렇게 또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1차, 2차, 1차, 2차 또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2차 꼴인데 이것이 둘 모두 그냥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수항 또는 2차항을 소거해 보는 겁니다. 소거해가지고 혹시 이런 꼴로 바뀔 수 있는지 검토해본다, 조사해본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원리, 문자를 없앨 수 있으면 문자를 없애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무슨 꼴입니까? 합과 그리고 곱을 치환하는 꼴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꼴. 이렇게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2차는 대입법을 쓴다. 2차, 근데 1차 곱하기 1차로 0이 된다면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바꿔준다. 그 다음에 전혀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는 이걸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차항 또는 상수항을 소거해서 혹시 좋은 꼴이 나오는지 이런 꼴이 나오는지 확인해 본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합과 곱을 치환해서 합과 곱을 먼저 확인한다. 이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합과 곱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물론 얘를 깡그리 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걸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미수를 소거했으면 미수 소거하는 게 짱입니다. 가장 좋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 원리니까. 여기까지 함으로써 우리는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걸 넘어서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유형화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2차 연립 방식을 안 풀리는 것, 여러분들의 수능에서 풀기 너무너무 힘든 걸 또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다행히 우리의 위안이죠. 기본적인 원리 잘 기억하시고 미수 소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가장. 자, 끝이 났습니다. 공통근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